조원이가 만난다. 이번에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북 영천에 왔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농어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북 상주 농사꾼 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천에서 만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영천 청도 지역위원장 이영수 사람사는농원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와서 고맙습니다. 저는 경북 영천의 복숭아 농사꾼 그리고 효일리 2장 3선 출신의 이영수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은 농사를 짓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농사 짓고 계시나요? 지금 복숭아 한 10,000여 평 하고요. 그리고 포도, 사과 해서 그리고 또 쌀농사도 벼농사도 좀 짓고요. 그래서 한 15,0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고요. 올해로 17년 차 농사꾼입니다. 17년 차 농사 규모로 보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서도 동네에서 이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농민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거기다 이제 정치활동까지 이제 하고 계신데 영천은 어떤 곳인가요? 내 고향 영천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려 말의 충신이죠. 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단심가로 유명한 포은 정몽주 선생의 생가가 바로 우리 동네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고려 말에 또 화약 발명으로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진 최무선 장군의 생가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업적으로 보면은요, 전국의 복숭아 포도 생산량이 전국 지자체 1위고요. 1위. 제가 살고 있는 인고면이 또 복숭아로 보면은 면 단위의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그래서 전국에서 복숭아를 제일 많이 하는 곳. 과수로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도농사도 많이 하죠. 포도농사도 많이 하고. 샤인머스컷이 요즘 생산 과잉으로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천의 포도는 또 짱짱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은 학교를 서울대학교 농대를 나오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17년 전 같으면은 농사 짓는 거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인데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그죠?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좀 독특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일기를 적었는데 그 일기장에 나의 장래 희망은 훌륭한 농촌 지도자 이렇게 적었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통 선생님들이 희망대학난을 적으라 하는데 저는 희망대학난에 서울대 농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니네 참 희한하다. 서울대면 서울대고 경북대면 경북대지 왜 서울대 농대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돌아보니 농업 농촌에 대한 따뜻한 추억들이 있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서울대를 들어갔고 또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또 그 꿈을 위해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에 가서 현장을 좀 배웠고 그리고 아버지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17년 전에 또 고향 마을에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자기가 계획했던 꿈을 그대로 다 이루고 있고 지금도 이제 훌륭한 농촌 지도자로 이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이영수 위원장의 삶을 뭐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도 정말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지도 벌써 한 25년 좀 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수 위원장이나 저나 이제 비슷한 이제 삶의 경로를 가고 있는데 농민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 있는 순간 또 이장을 하면서 또 많은 일들을 이제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런 보람 있는 순간들이 많았죠. 지나고 보면 저는 또 특색이 뭐 후회하거나 이런 것보다 좋은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한긍정. 저는 농사지로 내려와서 또 농민운동하고 또 이장하는 것들이 다 너무 소중한 기억들이고요. 또 농민운동이 사실 어려운 시기였는데 제가 내려와서 7명이서 시작한 우리 인고면 농민회가
한 80여 명의 회원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지역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예를 들자면 우리 과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석회 유황합재를 걷는다라든지 전정단을 만들어서 전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과 호흡하는 이런 활동들도 참 따뜻했었고요. 또 다르게 또 저는 제 평생의 자랑이 이장 삼선입니다. 이장 삼선. 예, 이장을 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한 기억들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동네 뭐 형님이 외부에 있던 형님이 고향 내려와서 아침 문을 두드려서 나와봐라. 그래서 입을 열어라. 그래 입을 열면은 산삼어제 캤는 거다. 묵어라. 엄마 아버지한테 잘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기억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장을 그만두는 정치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장을 새로 선출해야 됩니다. 하면서 마을 총회를 열었는데요. 그날 우리 동네 어른들이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울었고요.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저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고향에 사는 맛이고 농촌에 사는 맛인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제가 뭐 밖으로 이렇게 나돌아다닌다고 바쁘다고 우리 집 화목 보일러를 떼는데 후배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덤프트럭으로 한 차 이렇게 비워주고 가는데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습니다. 아유, 잘 사셨습니다. 우리 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서도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또 경북 도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하면서 또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셨어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사실은 정치를 권하는 선배들이나 지역에서 좀 있었는데요. 저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어느 하루는 이제 선배님이 맹 오셨다가 주무시고 가시면서 니 참 행복해 보이고 보기 좋다. 근데 니는 네 행복에서 빠져나오기 싫어하는구나 라는 말을 한마디 던지고 가는데 배가 아팠군요. 그게 제 마음에 지진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 청춘을 바쳐서 농업, 농촌, 농민위에서 농민운동을 해왔는데 해놓은 것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운동이나 농민운동이 우리의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승전 정치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사고에서 정치를 외면하고서는 농업, 농촌을 지키겠다는 그 어릴 적 꿈을 실현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동시에 또 제가 지금 올해 딱 50인데 그 2년 전인데요. 제가 인생에서 향후 10년이 내 인생에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가치 있고 적당히 보람되고 적당히 재미있는 것보다 지금까지 청춘을 바쳐왔는데 향후 에너지가 가장 많은 10년 세상이 좀 더 중심에서 싸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정치에 나서게 됐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결단을 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이렇게 책을 내고 또 출판기념회를 성대하게 하셨어요. 제가 출판기념회 때도 이제 갔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영수 위원장의 또 격려하고 앞날을 또 힘을 보태주는 이런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책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또 이래 정치에 나서게 되면은 책을 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또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출판 기념일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출판 기념일 워낙 많아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대구 경북은 빨간당은 공천이 당선이니까 안 하고 또 민주당도 상대적으로 이런 풍토가 없다고 그래서 범지라서 선거대책본부에서 출판 기념일 합시다 결정돼서 2달 만에 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농정신문이나 다른 외부 신문에 기고했던 글들하고 그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묶었는데요. 의외로 근래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술술 잘 읽힌다. 몰입도가 좋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이영수 위원장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생각을 이렇게 외부에 알린 글들을 보면서 준비가 잘 된 사람이구나. 정말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추진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경북이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천에는 복숭아가 나와도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 이런 험지라고 하는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이제 정치를 하게 됐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힘든 것은 각오했기 때문에요. 경북에서 민주당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죠. 힘든 것은 각오를 했기 때문인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는데 희망이 있는 고통. 당장에 오늘이 우리가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그러면 견딜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경북에서 민주당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네. 라는 의문. 네. 그게 가장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구의주의가 좀 타파되는 민주당에서 경북에서 20% 득표하면 20%의 의석수가 배정돼야 되고 네. 30%가 득표하면 30%의 의석수를 배정해달라. 네.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배정해달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중앙당에서도 독립군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 독립군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독립군에 대해서 우대나 이야기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해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중앙당에서도 사실은 선거 때만 되면 캐스팅 보트를 진 충청이 중요하고 네. 또 당장의 부울경이 전략 지역이 되다 보니까 경북은 좀 늘 버려진 카드 느낌. 소외된 지역. 예, 그래서 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소외된 지역. 맞습니다. 그리고 함께 운동을 했던 진보 진영 내에서는 좀 변절자 같은 이런 취급도 받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정치에 나선 2년 정도 됐는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을 바꾸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대구 경북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10년 이내 그 이전에 바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희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30년을 고향 상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조금씩 더디지만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 이영수 위원장이 있죠. 그래서 요번에 앞으로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도 우리 농업, 농민, 농촌 먹거리 의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우리 이영수 위원장이 이제 진단을 하시기에 어떤 것이 시급하게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정책 이야기도 할 이야기 많지만요. 저는 그전 다르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전농에 있으면서 정책국장도 하고 네. 그리고 총선 대선 때마다 이제 농정 공약 팀에도 결합도 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좋은 정책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부족한 거죠. 사람. 예. 그래서 그렇죠. 농업 농촌에 제가 정치를 나서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정책적인 아젠다보다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있는 아젠다를 실현만 해도 충분하다. 문제는 이 아젠다를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의 힘. 농업의 힘, 농업계의 힘, 이 힘을 규합하는 데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농업계는 사실 이 단합만 되면은 전국에 다 퍼져 있고 우리 230만 농민들이 딱 똘똘 뭉치면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 우리 진짜 농민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딱 있으면은 그 문제들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수 위원장이 또 어려운 길이지만 이렇게 나섰습니다. 꼭 좀 응원 좀 해주시고요. 국회에 들어가면 주로 어떤 일을 먼저 해내시겠습니까? 저는 나름의 표상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나름 이제 지금까지 국회의원 중에서 농업 쪽에 대변하는 사람이 좀 거론되자면 강기갑.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을 했던 비례의 김영권. 예. 지금 구미을에서 열심히 또 뛰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영권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공익형 직불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과일 간식이라든지 뭐 군 간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법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했고요. 임산부 친환경 프로그램도 있고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두드러진 역할들을 했고요. 또 강기갑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장의 농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인데 저는 그 두 가지의 역할을 뛰어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입법적으로는 김영권 의원을 뛰어넘는 입법 활동을 해내는 사람, 그리고 또 현장과 소통하는 그 현장을 대변하는 활동으로는 강기갑 의원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현장을 조직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무엇을 조직하고 싶냐? 우리 농민들이 제발 정치적인 힘을 갖자. 그렇죠. 그것을 설득하고 조직하고 선동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잘 해내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농사를 지으면서 매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봄부터 냉해, 우박, 집중호우, 고온 아주 종합적인 패키지로 이제
그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 농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또 가격도 비싸고 소비자들한테 그대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위기는 이제 식량 위기를 그대로 이제 동반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들이 비싸다 비싸다 이 얘기만 하지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 기후 위기는 사실은 뭐 우리 농민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네.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고요. 근데 가장 직접탄을 맞는 것이 사실은 농민들입니다. 네. 지난해에 뭐 과수 농사를 지어보신 분 다들 알지만 수학기에 내리는 집중적인 호우 그리고 또 탄저병이라는 그리고 사과 같은 갈반이라는 이런 병들이 오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0%의 농사 중에 평작을 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한 30%도 안 되는 30%나 될까요? 저도 예. 뭐 사과 농사를 짓지만은 정말 30년 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 이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저 도시의 그 셀러리맨들 월급 받는 연봉이 만약에 4천이다. 그러면 1,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전국의 농민들 한 230만 농민들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기후 위기로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고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게 접근하고 싶어요. 네. 결국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문제하고 농사를 짓고 농민들이 살아가는 문제가 저는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사 이거는 뭐 농업재해나 이런 게 있지만 근본적인 저는 틀을 좀 바꿔야 된다. 농민들이 사실은 국토의 파수꾼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또 신재생 에너지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공간으로서의 그 역할들로 사회적으로 규정을 짓고 그렇죠. 예,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농업 예산에 지금 농민들이 직접 받는 예산이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유럽처럼 70% 가까이 농업 예산이 직접 농민들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간접 지원 제도보다는 농민들에게 직접 가는 직접 지불을 늘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농업의 복합적 기능이 수행되도록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농정의 대전환.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에 농민들이 살아남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만큼 기후 위기, 신재생 에너지, 환경 보호, 국토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농민들이 더 해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는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좀 바꿔가야 된다. 농정이 그렇게 그렇죠. 좀 농정 대전환 그리고 공공농업으로의 전환. 예.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이영수 위원장이 또 그 역할이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기회만 주시면 중요한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맞습니다. 경북에서도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일할 기회만 주면은 누구보다도 더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경북에는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이영수도 있지만요. 우리 조니 선배님도 그렇고요. 좀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그 경북에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정말 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수도권 뭐 안심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충청만 캐스팅 보트가 아니고 경북을 싸움판으로 만들어야 이번 총선에도 좀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그죠? 가슴이 답답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퇴행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농정 분야에서도 이제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뭐 평가할 게 있을까요? 뭐 평가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양곡관리법 네. 뭐 거부를 비롯해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무관세 수입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농정은 이미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는 파란 당,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당이 그 당이고 그놈이 그놈들이란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럼요. 그 어떤 거냐 그러면 민주당이 권력을 정권을 잡았을 때 왜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현장에서는 항상 묻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가면은 제가 이제 민주당으로서 제대로 된 농업을 대변해야겠다 싶으면 의문을 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과 지금까지 뭐 했느냐 네. 이야기하면 사실은 할 이야기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의 농정에 대한 심판이나 뭐 평가보다는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마음을 더 얻고 네. 정말 농민들을 대변하고 민주당이 달라졌네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모습들을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말로만 민생 정치가 아니고 제가 중앙당에도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말로만 민생 이야기하지 마라. 그 첫 번째는 민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민주당의 의원이 돼야 된다. 그럼요. 농업을 이야기하면서 농민 한 명 대변하지 못하는 그게 무슨 민생이냐. 3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진짜 농민들이 들어가서 농민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잘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영수 위원장이 지금 이제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이제 당선될 거라고 믿고 국회에 들어가면은 어떤 각오로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저는 사실 우리 국회가 제가 짧은 정치 경험이지만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 네. 재선 3선이 우선 목표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가치와 노선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재선 3선을 할까에 따라서 자기 입장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재선 3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은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효능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당색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당에서도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당의 외연이 넓어지는 거고 농민들에게 또 다가가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도 지금 저는 지역과 함께 비례를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공감을 해주시는 게 정말 제대로 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라고 네. 이야기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정치 정말 농업 농촌 화끈하게 김영건 플러스 강기가 이상의 이영수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듣는 정치해 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각오가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농민 정치, 효능감 있는 정치, 소신 있는 정치, 우리 이영수 위원장이 해나갈 수 있도록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응원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농민들에게 또 서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 이영수 위원장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준비된 일꾼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진지하게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대한민국의 정치 이제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네. 그 중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요. 농민 국회의원 1명쯤은 있어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그 농민 비례로 출마하는 분들이 저 말고도 여러 분 계시는데요. 네. 누가 되든 간에 꼭 한 명은 진출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계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한번 힘을 한번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영수가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야 진짜 뭐가 달라도 다르네. 꼭 한번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번만큼은 민주당에서 농민 비례 국회의원 1명 배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정치는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건 기득권의 편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꼭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수 위원장 오늘 만나봤는데요. 믿음이 가시죠? 하여튼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